물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좀 작아 보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소리가 워낙 크시니까. 그거는 뭐 약간 삐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 안 거든요. 잠깐 테스트한 거니까. 그 운동권 하정님께서 다 해주시나? 아, 대표님이 모시는 거죠? 길르시면 안 돼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 화성입니다. 화성 아닙니다. 화성 아니고 화성. 제가 잡을 거예요. 기자회견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가쪽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민주노총 수원용인 오산 화성지부 전연훈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 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 문하영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지부의 문화부장님 오셨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강종필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화성희망연대 홍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향남약국 조윤미 약국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도원 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지부 화성시 대표자회의 박덕재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화성여성회 한미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화성시 진보당 박혜명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신안발부분의 김슬기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지회 남현주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노무사 사무소 약속 노무법인 약속 박정준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창수 노동안전보건국장님 오셨습니다. 시간이 10시가 됐나요? 네. 화성 말레동현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우리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자 사망 소식이 올라옵니다. 일터에서의 죽음은 모두 인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예방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지자체장이 산재 예방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얼마 전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에 앞서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하고 일터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묵상. 바로 먼저 여는 발언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도원 부본부장님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나와야 돼. 네, 네. 예, 동지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 또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해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전하십니까? 올해가 세월호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송에서 이태원에서 똑같은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년에 2,7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파묻혀 죽어갑니다. 그러기에 세월호 희생자들, 이태원에서의 희생자들과 1년에 죽어나가는 2,700명의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권한이 있다면 작업 중지를 스스로 명하고 스스로 실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2,7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청, 노동부, 경찰, 검찰, 아니 청와대까지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만 해줘도 산재는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성시청은 화일약품 대책위와 약속했던 조형물 건립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나 몰라라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미루고 있다. 이제는 부서 자체가 사라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성시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하루라도 빨리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 본부는, 우리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 약속합니다. 더 늦기 전에 화성시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노총 수원용인 오산 화성지부 화성시 대표자회의 박덕재 집회위원장님으로부터 추모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화성시가 이제는 앞장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화성시위원회 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박덕재입니다. 1993년 5월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다가 188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제자유노련에서 4월 28일을 산재사망 추모의 날로다가 지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추모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4월 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다가 정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수년간 전국적으로 산재사망 1위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로 급성장한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는 몰라도 노동하기는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 조직도를 보면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이 조직도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의 그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만 도시에 맞게 화성시의 조직 체계를 재편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화성시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에 적을 두고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사업을 최선에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마지막 단락 구절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어간 노동자의 소망이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추모 조형물 건립 해태하는 화성시 규탄과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유리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건설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시행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도 당연히 바랬습니다.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1월 27일부터 이달 4월 23일까지 등록일 기준으로 129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중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들이 미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이 예방효과, 중처법의 가장 큰 효과 예방효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때까지 사업주 그리고 기업의 눈치만 보며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만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화성시 역시도 산재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인력 충원, 예산 증액의 노력은 여지껏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알려주는 중대재해 사이트로부터 연일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화성에서 일하던 노동자 130명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추모 조형물이 무엇이기에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도 2차례나 진행하고 화성시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느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위해 일터로 나가 돈을 벌던 노동자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 아래서 살던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동료와 노동자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죽음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약속하는 추모 조형물 건립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는 죽어간 노동자들 앞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노동자들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아니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해야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되는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시는 추모 조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앞에,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 앞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시기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 약속 이행하라. 이어서 시민 발언으로 화성 환경운동연합 강종필 사무국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오늘 저희는 화성시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인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하나 세우기 어려운 게 현재 저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화성시는 이미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에 약속된 이 약속은 23년에도 소극적인 반응에 그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행정 개편으로 담당하고 있던 국장과 과장이 모두 인사이동되었으며 화성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설치도 향남제약공단 입주사의 반대를 근거로 화성 지역 모든 공단과 산단에 불가하다는 입장만 알리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꼭 누구 하나의 목숨이 낙엽같이 떨어져야만 그나마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것입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삶의 전선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추모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을 이번 연도에 꼭 설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최근에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안전 문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번 화학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서 이와 같은 비규제적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필요이기도 합니다. 화학물질 보관, 저장업체 관리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화성시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성지역지회 문하영 지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번에 저희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 금속 지역지회에서 그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지역지회장 맡고 있는 문하영입니다. 4월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정치 투쟁의 달입니다.
부실한 안전관리, 무분별한 규제 완화, 형식적인 정부 감독, 대책 없는 구조 대책으로 시민 참사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산재 사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끼임, 떨어짐, 부딪힘 사고로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를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선정하고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3월 29일 변전실 전기선 교체 작업 중에 노동자가 감전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4월 13일 도로 표지판 공사 중에 기울어지는 도로 표지판에 머리를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고 4월 14일 벽돌 공장에서 자동 적재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 앞에서 이윤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 이를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가 산업재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작업중지권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 지역지에도 더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는 산재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지원 마련하라. 올해만 해도 중대재해 사이렌에 취합된 화성시 지역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7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성시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윤미 약국장님 그리고 박정준 노무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는 절규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화성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 약속을 이행하라. 추모해야 죽음의 행렬이 멈춥니다. 산재 노동자의 죽음을 알리고 기억해야 앞으로 일터에서 일어날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 장난감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건을 계기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리는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 수 전국 1위 화성시에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벌써 화성에만 7명의 노동자가 일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보아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시겠습니까? 지난 총선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도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화성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추모 조형물 건립을 이행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명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더 우선은 없습니다. 100만 특례시에 맞춘 행정 개편에서 민생경제국은 기업 유치실이 되었습니다. 기업 유치는 안전한 일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개편에서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화성지역 사업장소와 노동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단위의 행정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성시가 노동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다면 모든 시정을 관통하고 있는 100만 화성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어 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이뤄낸 성장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것을 사회적 참사에서 뼈아프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더디더라도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지역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가 시급합니다.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97%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중재제도 다발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산재 직업병도 많을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작은 사업장을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안전점검과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개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름길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를 화성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밀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값비싼 인형의 도난을 우려해 관리자들이 공장문을 폐쇄하여 노동자들이 화마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1993년 태국의 인형 공장과 산재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라며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자를 불신하는 태도에서 닮았습니다. 특정 감사 결과 부정수급은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여파는 일선의 장기요양 중증 산재 환자에 대한 조기 종결과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무시, 그런 고통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하반기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많은 화성시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촉구합니다. 죽어간 노동자의 소망이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화성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건립 약속 이행하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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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는 산재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 마련하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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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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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화성시장님을 면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장님은 지금 해외에 계시고 오늘 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마무리를 위해 저희 표창장 수여와 함께 구호 한번 외치고 산재사망 지자체 1위인 화성시에게 1위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산재사망 노동자 조형물 건립 약속 이행하라! 죽어간 노동자의 소망이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전달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